안녕하세요. 재능기부 미디어 북쇼TV의 진행을 맡은 황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북쇼 7회를 맞아 좀 특별하게 이 앞에 제가 저희의 엠블럼이라고 하나요? 사람이 북이다를 들고 시작을 하는데요. 북쇼TV는 책 저자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7회를 맞아 또 북쇼에서 또 소중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랜드에서 인재개발 업무를 통해 필독서, 독서 경영 실무를 경험하셨고 또 대성에서 그룹 교육사 팀장으로 독서 경영 총괄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경영자 MBA 독서 모임의 멘토 및 독서 퍼실리테이터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독서하면 이분이죠. 독서 날아오르다의 저자이신 구자봉 저자입니다. 오늘 저자의 강연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독서 날아오르다의 저자 구자봉입니다. 저는 개인과 조직의 행복한 변화와 성장을 돕는 스퍼트나우의 대표입니다. 특별히 이제 국내 기업과 기관에서 리더십과 조직 개발과 관련된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퍼실리테이터라는 그러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기업과 또 개인의 독서 코칭과 독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적용과 은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독서 날아오르다는 독서를 통해서 행복한 어떤 변화와 성장을 위한 그 책을 왜 펼쳐야 되는지, 사실은 아무리 좋은 엑기스와 행복한 변화와 성장에 대한 키워드가 있다 하더라도 책을 펴는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을 펼쳐야 되는지,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책을 펼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책이 주는 열매, 행복한 이 변화와 성장을 위한 어떤 파이어 스틱, 책이 주는 어떤 핵심적인 열매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책이 100% 내 것으로 충전시키고 내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좀 하고자 합니다. 또 책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브로그로 다양한 기업들의 독서 경영 사례와 또한 필독서, 또 참고할 수 있는 시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께 좀 퀴즈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 그러니까는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 소장된 책. 자, 혹시 정답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기 지금 트로피가 있는데 맞추신 분께 트로피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3, 2, 1. 자, 그럼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1994년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326억에 낙찰을 받은 다빈치 노트. 네, 엄청나죠? 아마 지금 시기에 어떤 이 환산한다면 정말 엄청난 가격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가장 비싼 책은 무엇입니까? 독서 날아오르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선물을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네. 저에게는 제 인생 책이 바로 독서 날아오르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시간과 생각과 고민과 또 다양한 독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취합하고 구조화하고 또 사례들을 모으는 시간 동안에 인터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이 고민의 땀이 응축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어린 시절 아주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모님이 사왔던 이 백과사전을 통해서 만났던 다양한 인물, 다양한 어떤 세계 나라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저한테는 또 큰 의미였죠. 그리고 이제 법학도로서 고시를 제가 합격하진 못했지만 처음 이제 고시촌에 들어가서 단권화를 위해서 공부했던 헌법책,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책, 인생의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법학도로 있다가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처음 이제
매장에 25명의 직원과 함께하는 패션 대형 샵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성과 관리, 매장 관리, 직원 관리, 뭐 고객 관리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저의 뭐 작은 경험과 지식과 스킬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선배와 멘토도 있었지만 절실하게 도움이 됐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주 넘버원이라면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리, 뭐 영업에 대해서 아니면 뭐 서비스에 대해서 뭐 벤치마킹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기본적인 지식, 뭐 어떤 비전과 계획에 대한 내용들, 어쩌면은 8알이 나를 키운 것은 좋은 선배와의 어떤 북멘토, 그리고 필독서. 예, 이거는 제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지만 멋진 멘토들, 또 감사하게도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어떤 이랜드의 어떤 혜택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또 책을 출간하고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 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은 가격을 떠나서 상당히 가치 있는 내 안의 귀한 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 지금 제 그 책장 중에 한쪽에 VIP 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고마운 녀석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부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카, VUCA. 예, 뭐 혹시라도 어렵다면 제가 너무나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끄집어 볼게요. 부카는 바로 이 변동성,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복잡성, 모호성.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의 국방대학원에서 전 세계의 어떤 정세와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함축해서 지금의 시대는 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2018년도에 김난도 교수가 썼던 트렌드 2018에서도 이제 북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요즘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죠. 북하라는 말 혹은 뭐 애자일.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과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과 또 새로운 어떤 고민들, 언택트, 뭐 디지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시죠? 네, 저 역시도 지금의 상황에서 뭐 생각지 않았던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시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린 누구나 행복한 변화와 성장을 원하잖아요. 또 여러분은 또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행복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지금의 이 상황 속, 북한라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체인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러한 이 변화 속에서 내가 행복한, 성과 나는, 함께 시너지 나는 그러한 부분을 만든다는 것들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일단 챌린지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챌린지 속에서 행복한 변화, 행복한 성과를 위한 그러한 달림 그냥 되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필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트렌드라든지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거기서 보이는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이트만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인사이트, 통찰력,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계가 뭔지 아시나요? 트로피가 어디 갔지? 하면서 트로피는 월드컵 같아가지고 이게 순환을 합니다. 자, 반납. 예. 다음 우리 우승자는 네. MRI 자기 공명 장치.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선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MRI입니다. 정밀하게 뭐 골절이나 뭐 뇌나 아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문제가 있었을 때 처방을 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 속 행복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나를, 조직을 마치 MRI 기계를 통해서 진단하듯 우리들도 이 MRI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MRI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M, 메타인지. 여기서 말하는 메타, 밖으로 나와서 코그니션, 바라본다. 바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직장에서 정신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나의 일상에서 한 번쯤 밖으로 나와서 내가 아는 게 뭐지? 내가 모르는 게 뭐지? 문제가 뭐지? 차마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이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주어진 시간 속에 바쁘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메타, 밖으로 한번 나와서 위로 올라가서 코그니션, 인지하는 그런 시간들. 상당히 중요하겠죠. 특별히 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경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MRIM, 메타인지. 혹은 R, 리플렉션, 성찰. 나도 모르게 했던 어떤 말과 행동들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냥 무심하게 했던 나의 생각과 행동들이 때로는 나를 더 부정적으로 혹은 성장과 변화에 멀어지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래서 반성과 성찰, 때로는 내일을 위한 어떠한 이 성장을 위한 충전을 위해서 좀 마음 챙김이나 힐링이나 혹은 어떤 세이버링,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쉼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치열한 부컬하는 삶에서 때때로 메타인지, 리플렉션의 순환들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 속만이 아니라 사이트만이 아니라 깊이 있게 좀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한한 환경과 시간과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무엇일까? 저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그래도 효과 톡톡하면서 가성비가 있으면서도 가격도 아주 저렴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독서가 왜 가치 있냐라고 하면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저는 이제 조직에서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LG라는 기업에서 이제 팀장 리더십 과정을 진행을 하고 삼성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상생협력 아카데미에서 함께 리더들과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영향력을 준다. 성과나 성장이나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이 시작점은 바로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인식.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나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공감하는 부분도 일단은 자기를 인식하는 시점이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 독서의 진짜 가치를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같은 맥락이겠죠? 메타인지, 리플렉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단순한 지식과 스킬만이 아니라 지혜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장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메타인지 성찰, 그래서 어떤 이 통찰과 지혜들이 내 삶에서 어떤 이 창의성, 어떤 유창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재료가 돼서 어떤 이것들이 나중에 독창성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스토리들을 만나보면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 지식과 스킬들,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스킬들을 잘 구조화하기도 하고요. 또 책 자체가 주는 어떠한, 저는 그래서 조금 그 독서를 통해서 아웃풋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날아오르다 내 삶에서 그냥 그 내용 스토리 자체를 그냥 즐기는 것만으로 느끼는 즐거움, 또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즐거움, 아니면 내 자체가 어떤 스토리에 몰입하는 것들, 그리고 혹은 그것이 주는 의미들, 행복 관점으로도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투자자 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죠.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안다면 그것을 따르기 바란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못 봤다라는 거죠. 그만큼 치열하게 어떠한 이 경쟁과 투자 속에 있는 이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이제 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선 책부터 펴는 자세가 중요하다. 분산된 몸과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책에 관심의 방향을 맞춰보자. 그러니까는 참 걱정이 그거예요. 독서 스킬, 적용점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일단 책을 펴야 되잖아요. 책 펴는 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되면 뭐 아무리 좋은 내용 와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 알겠는데 책을 피게끔 하는 거. 어쩌면은 오늘 함께하는 이 북쇼도 그런 면에서 참 멋진 그런 방송이자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정말 탁월하고 최고의 도미노 모양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할 때, 자, 가장 중요한 도미노 조각은 몇 번째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 도미노겠죠. 첫 번째 도미노가 안 넘어가는데 그동안의 많은 노력과 이 모습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엄청난 축복화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도 사춘기 이제 딸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별로 정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가끔씩은 본인도 이제 청소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정말 안 하고 지저분하게 하다가 큰맘 먹고 내가 오늘은 좀 청소를 아주 깔끔하게 할 거야.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 너 청소 안 할래? 자, 이 순간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부터 수동적으로 됩니다. 내가 주도하느냐, 수동적이냐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또 유튜브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도 좋은 거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그냥 인식만 하느냐, 내가 조금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들을 한번 대면하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내 걸로 가져가느냐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 어린 왕자에서 말하는 장미, 수많은 꽃들은 많지만 그냥 그거는 길거리의 꽃이지만 내 꽃으로 왔을 때, 그래서 일단은 내 책으로 들어와야, 내 인생으로 들어와야 그때부터 내 책이 될 것이고 행복한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책이 들어와 있습니까? 내가 삶에서 책을 사랑하는 것, 책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요, 이 밸류. 저는 이제 보통 부가세를 얘기할 때 VAT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VAT란 말을 좀 어색하지만 씁니다. 밸류가 있으니까 액션, 움직임을 갖습니다. 건강하고 싶어라고 했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막 자전거를 타는 것이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 동안 나는 한 달 뒤에 동아 마라톤을 갈 거야. 이렇게 움직임이 갑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책을 읽게 되는 것이고, 책을 초이스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어떤 이 변화 속에서 괜찮은 챌린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에 흥미와 관심 없이 살아가다 보면 독서를 통한 삶의 성찰과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은 독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지금. 뭐 학교에서, 그리고 조직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밥 먹고, 뭐 TV 보고, 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 외에 뭐 학교 업무 속에 있다 보면은 내일을 위한,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가치 시간. 부가가치 시간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삶에 대한 가치와 변화와 성장에 대한 열망과 필요와 흥미가 있다면은 세팅되어져 있는 나의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출퇴근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주말 시간이든 뭔가 시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가가치 시간. 뭐라고요? 부가가치 시간. 저는 이렇게 책에 적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설령 시간이 있어도 책을 읽을 사람이 아니다. 왜? 내 삶에 부가가치 시간이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요. 왜? 여러분의 부가가치 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만들어 넣어 보시겠습니까? 조절이 가능한 시간이 있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께 좀 수고한 여러분들께 마음이나마 이렇게 뭐 맛있진 않죠? 네, 뭔가 좀 몸에 좋은 음료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뭐 지금 좀 관심 있는 게 있나요, 이 중에서? 자, 아니면 제가 한 개를 더 추가해 볼게요. 뭐 정관장 뭐 에브리타임 한 박스. 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아마 뭐 100이면 100다. 예, 좀 더 비싸고 좋은 걸 원할 겁니다. 어쩌면 책이 이런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혹은 시간을 초월해서 정말 고민과 생각들을 응축하고 구조화하고 또 여러분에게 더 생각과 확장과 적용과 의미를 줄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준 엄청난 엑기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먹으려고 해도 일단 배추가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창의적인 거, 독창적인 걸 만들려고 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 스키마, 지식의 편린들이 있어야 얘네들 가지고 연결을 하고 만들어서 중요한 이슈에 따라 독창적인 걸 뭘 만들 텐데 머리에 그런 것들이 있지가 않은데 아무리 밭에다가 물을 계속 줘도 씨앗이 없으면은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뭔가 긍정의 씨앗, 성장의 씨앗, 변화의 씨앗, 새로운 독창성을 위한 씨앗들을 뿌리기 위해서 어쩌면 독서가 주는 다양한 키워드와 다양한 깨달음과 저자와 생각들, 새로운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들 아주 중요한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독서가 주는 열매들, 저는 뭐 책을 통해서 뭐 지식과 스킬, 적용, 뭐 경험의 확장, 혹은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어떤 표현력, 뭐 글쓰기도 사실은 표현력도 있고 글을 쓰려면 뭐 소재, 재료가 있어야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 먼저는 뭐 상황을 만들든지 아니면 나의 시간을 부가가치 시간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나를 못 믿는 거죠.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제 환경을, 제 모임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 또 적용에 대한 어떤 스킬. 그래서 스스로가 독서를 어떤 촉진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지식과 스킬들 그리고 좋은 책들을 또 봐야 거기서 적절한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시츄에이션 적절한 환경이 들어갈 때 내가 같이 함께 할 때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다. 혹은 어떤 페이스메이커 같이 달려가 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을 때 다음은 제가 책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독서라는 습관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가 이 대뇌 피질에서 이 뇌관까지 들어가는 이 시간이 그 존 그라인드 교수인가요? 예, NLP 그 관점에서 얘기할 때 21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21일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이것이 이제 뇌관이 이제 나도 모르게 양치를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이제 운전을 한다든지 뭔가 습관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환경들이 같이 주어질 때 이것들이 익숙해질 때 우리에게 독서 습관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독서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 뭐가 있나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항상 아침 7시 조직 생활할 때는 이제 뭐 커피 타임. 회사에 일단 가방을 내려놓고 나 왔어요 한 다음에 카페에 내려가서 한 1시간 정도 혹은 최근에는 이제 뭐 딸과 함께 주말에는 꼭 카페에 가서 책 보는 시간이라든지 뭔가 패턴들이 있겠죠. 항상 일단 가방에는 책이 몇 권 있다든지 제가 이제 아내한테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가끔 너무 좀 욕심이 과해서 화장실 변기 왼쪽에 접이식 테이블이 있어요. 앉은 다음에 테이블을 펼치고 책 몇 권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시 폐기했죠. 욕먹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네. 자, 어쨌든 항상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데 항상 이렇게 책이 보이거나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넛지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책을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여러분의 환경 어떤 게 있나요? 아니면 페이스메이커, 독서 모임.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다양하게 개인과 조직과 독서에 대한 어떤 모임을 어떤 운영해 보거나 매니징을 하거나 코칭을 할 때 보면은 크게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모임이 좀 가야 돼. 근데 모임을 계속 모여주게 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 뭔가 좀 이렇게 근거가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책이라는 게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책도 물론 의미 있고 좋습니다. 또 뭔가 좀 이렇게 오늘 하루가 좀 좋은 모임에 대한 어떤 좀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쩌면은 이제 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오늘 책을 본 다음에 뭘 먹을까?
오늘 어떠한 또 즐거운 시간을 후속으로 함께 할까라고 하면서 더 좋은 돈독한 관계와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나는 뭐 그런 어떤 책을 매개로 하되 친목을 갖는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지한 공부를 위해서, 적용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아니면 함께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마음 챙김을 위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함께 논의하고 또 함께 서로가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가운데 어떤 이 벅차오름, 몰입감을 경험하는 뭐 그런 어떤 모임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자라든지 멘토라든지 그 분야의 어떠한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어떤 책에 대한 전후 관계의 배경이라든지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그 책을 기반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들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독서 어떤 이 모임을 특히 이제 뭐 경영자 MBA의 그 멘토로 함께하면서 다양한 어떤 프레임들을 설계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항상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 안정감, 마음을 여는 시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책을 활발하게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밑밥을 뿌리는 거죠. 관련된 키워드나 아니면 간단한 미니 특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책에 대한 부분들을 임팩트 있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던져주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또 긍정적인 공약이나 뭐 질문들을 나누는 것들 다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방향성, 효과성, 자발성, 사실 이런 것들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모임들은 설계가 될 겁니다. 뭐 지금은 미니 특강이라서 뭐 간단하게만 이렇게 모형만 말씀드리고 다 상황에 따라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독서 어플, 플랫폼, 뭐 트레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윌라, 밀리의 서재,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얼마든지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똑같은 대리석이라 하더라도 솜씨가 좋은 장인이라면은 이걸 가지고 또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솜씨가 좋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여러분이 선택한 책을 받았을 때 이 책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복한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장인의 솜씨가 좋을수록 책은 멋지고 귀한 책이 돼서 많은 지혜를 캐내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당연히 내 삶에 도움이 되는데 솜씨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얼마나 잘 정리하거나 구조하거나 이걸 통해서 분석하고 혹은 시사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내 삶의 단 1g이라도 실천과 변화와 혹은 지치고 힘든 나를 좀 더 힐링하고 마음 챙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냐, 이런 거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책의 한 부분입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적용을 결심한 자신이 인생을 바꿔간다. 아무리 좋은 책 많이 봐도 사실은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 때 결과적인 어떤 효익이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아오르기 위해서, 독서 날아오르기 위해서. 뭐 저는 이제 뭐 완전히 캐내어 내 것으로 만든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전 단거나, 참 제가 감사했던 게 고시 공부를 하면서 고시촌에서 뭘 했을까요? 단거나 책을 밑줄 치고 붙이고 적용하는 것들을 많이 했던 것들이 의외로 독서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적용, 음미, 발견 한번 잘 꼼꼼히 봐야 될 부분들은 위쪽에다가, 그리고 밑줄치기가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은 이제 옆에다가 책갈피를 하고, 비쌉니다. 근데 포스트잇이,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킹 테이프 아주 저렴하죠. 이런 것들 색깔별로 쫙 놔두고 이렇게 종이 붙이기 하듯이 하기도 하고요. 펜 같은 경우도요. 저는 이제 이 신들러 이렇게 롤링 형광펜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렴하기도 한데 아주 또 효용하게 쓰는 나름 굿즈도 있죠. 그리고 챕터별로 중간중간 적습니다. 포스트잇 같은 걸로. 그래서 챕터가 끝날 때 그 챕터 앞에다가 하나 붙여놓으면은 물론 저도 이제 뭐 필사라든지 다양한 것도 하지만 최근에는 정신없이 바쁜 척을 하다 보니 책을 읽는 김에 책 읽을 때 아예 다 뽑아버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책을 한 권 딱 끝났을 때 적어도 1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재독이 가능할 정도로 좀 고민을 해보는 것들. 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했던 이랜드랑 회사에서는 이제 본계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책을 본 것,
깨달은 것, 이걸 통해 적용할 것. 뭐 나름대로 이제 오랫동안 저도 이제 뭐 단련, 뭐 트레이닝이 됐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항상 이 책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 짧게나마 이것들을 통해 what이 뭐고 이 책 왜 봐야 되지? why라든지. 그래서 핵심 내용을 좀 더 내가 뭐 도식화, 매핑 아니면은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들. 자, 이걸 통해 또 내가 또 나름대로는 뭐 분석, 적용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책을 잘 이렇게 캐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정말 뭐 사랑하는 것 중에 잠깐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안에 50건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예를 들면 뭐 엑셀 같은 걸로 키워드 정리를 해서 키워드별로 그 안에 엄청나게 좋은 책들이 같이 함께 이제 있다 보니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책이 되겠죠. 아니면은 뭐 매핑을 한다라든지 혹은 SNS를 통해서 약간 좀 이렇게 동기부여 또 다양한 분들의 댓글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캐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서 퍼실리테이션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뭐 무궁무진하죠. 다양한 시트나 구조들, 나눔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독서를 가지고 이제 조직으로 조금 더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경영자가 하고 싶은 얘기, 조직이 정말 가고자 하는 부분들, 우리가 정말 지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을 이제 독서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상호간에 이제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하나의 독서 경영. 그래서 가치나 뭐 일하는 방식이나 리더십, 서비스, 트렌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어떤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확장 혹은 더 깊이 있게 가져갑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무리 서로가 능력이 있어도 한 방향, 참여성, 지속성 이런 것들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공유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이 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뭐 감사 경영, 뭐 경영은 관계다란 책, 뭐 가치 경영, 가치관 경영, 뭐 소통, 성과에서 어떤 뭔가 그 상호간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나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성과, 몰입 경영, 다양한 관점으로 책을 가지고 컨셉을 가져가고 서로 간의 어떠한 대화와 생각의 흐름들을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 핸드폰 케이스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가고 있는 뭐 디자인 스킨 같은 경우도 기업의 핵심 가치 키워드와 연관된 책들을 통해서 토의하고 논의를 하면서 좀 더 조직의 어떤 경영자가 리더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어떤 잔소리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되게 세련되게 퀄리티 있게 함께 나눌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뭐 영업이라든지 성과가 필요한 곳에서는 뭐 관련된 책, 예를 들면 한때 뭐 방아쇠 법칙,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25가지 법칙을 통해서 책을 읽고 현장의 매니저들이, 현장에 있는 리더들이 자기네 식으로 이걸 통해서 셀링 포인트를 만든다든지 적용점들을 통해서 우리만의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강력한 워크샵, 강력한 어떤 아웃풋을 내기 전에 촉발해 줄 수 있는 아주 멋진 부분이 또 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멘토링을 통해서 서로 같이 함께 만나서 성장과 변화를 나눌 때 그것을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매개체, 신입사원들과 함께 어떤 소통과 나눔과 친교를 나눠줄 수 있는 부분 중에서의 어떠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정기적으로 함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할 때도 책을 통해서 서로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책과 관련된 뭐 멘토와 다른 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또 운영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뭐 무궁무진하죠. 경력 개발이라든지 개인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독서라는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뭐 독서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뭐 운영을 뭐 정말 조직이 정말 리딩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운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또 독서 적용이란 말 플러스 은밀한 말을 또 제가 했죠. 이 삶에서 책을 가지고 행복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항상 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곁들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의 나한테 어떤 이야기에 대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배움에 대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뭐 깨달음에 대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뭐 어떤 소확행으로서의 어떤 책 아니면은 어떤 깨달음이나 음미나 적용에 대한 혹은 몰입을 줄 수 있는
뭐 어떤 그 스토리에 빠져들거나 아니면은 뭐 무라카미 하루키 아니면 뭐 이혜인 수녀님, 뭐 구본영 작가 아니면 어떤 뭐 펠리 커틀러 뭐 이런 어떤 그 작가들 하나하나에 좀 깊이를 가져가면서 전작 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본다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몰입을 주는 부분들도 어떤 성장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즐거움, 몰입, 의미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뭐 약간 뭐 황당할 수 있겠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독서가 중요하다. 때로는 이 외롭고 뭐 쓸쓸한 이 노후의 시간 속에서 내가 독서의 습관이 잘 들여져 있다면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배움, 깨달음, 언제나 지척에서 차 한 잔과 함께 해줄 수 있는 평생 반려자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눈 건강은 잘 해야겠지만 그래서 노후 준비로도 아주 정말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책에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떤 이 공허함, 불안함, 새로운 선택과 결정이 필요할 때 아니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떨어질 때 어떤 우울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또 나의 어떤 내면을 채우고 싶을 때 이럴 때도 독서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저는 또 이렇게 강조하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뭐 그 카톨릭 대학교에 갑자기 최정호 교수님이 쓰셨던 뭐 퇴근 후 심리학 카페, 직장인들이 겪는 어떠한 직장에서 어떤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어떤 정신과 의사이자 또 긍정학교 교장님으로서 나름대로 같은 눈높이로 다루는 이야기들이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어느덧 뭐 미니 특강이나마 뭐 이것저것 한번 얘기해봤는데 두서 없지만 뭐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드리는 포인트가 몇 가지는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한 장의 키워드를 보여줍니다. 예, 우리는 나 혼자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부딪히게 됩니다. 이 챌린지에서 챌린지, 성장할 수 있는 챌린지, 행복할 수 있는 챌린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타, 밖으로 나와서 좀 봐야 됩니다. 반성, 성찰, 마음 챙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책. 그래서 변명하지 마시고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하게 그리고 흥미 떨어지면요. 관심 있고 좋아하는 장르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목표도 설정해 보시고 환경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관심 있는 거 보다가 그중에 좀 꽂히시면은 수직 독서, 그쪽 관련된 책들, 관련 작가들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스킬을 키워서 마크업, 매핑, 노트 이런 독서 퍼실리테이션 스킬도 조금 더 가져가시면은 좀 더 행복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독서에 대한 방법들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츠나우에서는 어떤 적용, 음미, 나눔, 지식을 위해서 이 독서 퍼실리테이션 민간 자격 이제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서 1급, 2급을 주무부처는 이제 교육부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도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독서 퍼실리테이션 한번 이렇게 참여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서 개인적으로 조직에서 독서 경영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깨알 홍보였습니다. 네, 여러분의 행복한 변화와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저는 스포츠나우의 구자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서 날아오르십시오. 감사합니다.